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재난. 하지만 대부분은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고 나와는 먼 이야기로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재난은 거대한 사건보다 우리가 사는 일상 속 아주 작은 불편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위험과 그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 속 작은 안부를 전하는 시간. 오늘도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안전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 재난 안전 리더들이 전하는 생활 속 안전 이야기 안전 이슈 시작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재난 안전 리더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동 재난안전 리더 오현정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 동네 안전일기로 함께 하셨고 오늘은 안전 이슈로 돌아오셨는데요. 어떤 금곡동의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건국동 하면 수원에서 지금 발전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외부로 보면 정말 화려하기까지 한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금곡동의 숨겨진 이야기 어떤 걸까요? 네. 사실 건국동에는 그 안에 보면 오래된 빌라들이 많아요. 제가 확인해 본 빌라는 1991년 5월 30일에 준공했더라고요. 올해로 35년이 된 네네네네. 거죠. 오, 네. 그 옆에 빌라도 35년. 대부분 31년에서 35년 정도 된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35년 뭐 이렇게 됐다고 해도 뭐 많이 된 거는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고 나쁜 건 또 아닌데 어떤 것들을 또 보셨을까요? 네, 맞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자연 환경도 사람도 모든 게 변한다는 의미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는 건물도 정말 멋지게 관리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오래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금곡동의 문제는 어떤 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관리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 음, 오래된 빌라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쉬는 따뜻한 공간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함께해온 보금자리잖아요. 네네. 추억이 담긴 곳인데 그곳에서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구체적으로 또 위험한 지점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됐을까요? 지나가다 보면 지하에서 쥐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하수구 냄새는 기본이고 네. 가끔은 가스 냄새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나와서 확인을 해주시는데 특별한 조치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네네네. 확인만. 특별한 게 없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이시죠. 오랜 시간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건물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이죠. 제가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네. 안전이나 건강을 살피고 있는데요. 한 번은 어느 어르신 댁 방문을 했어요. 네. 근데 지하에 사시는 분인데 내려가다가 갑자기 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쥐를 어. 보는 순간 거기를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음. 그 어르신 댁은 방문을 제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쥐가 요즘은 정말 없는데 어떤 취약적인 환경인지가 딱 단적으로 드러났던 것 같네요. 네. 그럼 또 다른 문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벽에 크랙이 있다든가 노화된 전기 시설들 네.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음. 보여드렸는데 양쪽에 주택가를 갖고 있으면서 음. 주거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차 주차 때문에 아, 통행이 네네네. 어렵고 위험한
공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네. 네네. 그 부분을 한번 사진으로 볼게요. 이게 준비해 주셨던 사진이 이건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되게 오래돼서 크랙도 네. 있고 요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네. 그 보면 방충망도 그렇고 네. 도로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창문이 어느 순간 저게 깨질지도 모르죠. 네. 네, 저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을 봐주면 이게 지하예요. 네, 지하 네. 들어가는 거주지 입구인데 네. 저거 뭔지 아시겠어요? 저게 저는 이제 사진으로 봐서는 어디 뭐 택배 보관함이다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아, 네. 비 오면 비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 놓으신 거예요. 아, 그게 네. 어르신이 만드신 거예요. 아, 직접. 네. 아. 그래서 저게 계속 보수 공사를 스스로 하고 계시죠. 아, 비 안 네. 들어오게. 저게 만약에 비가 내려 들어간다면 집에 물이 들어가겠죠. 네, 네, 네. 근데 계속 보수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사실 집중호우가 되게 많아지고 네네. 있어가지고 요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곳에 살지 않은 사람은 보이진 않겠지만 요 지하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재산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요. 네, 그 저거 보면서 동네에서 한 번 정도 돌아다니다 보면 저기 보이는데 저게 지금 몇 년째 저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비는 계속 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스스로 저렇게 자기 재산이다 보니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네네. 하면 본인들의 재산이고 본인이 아, 지켜야지라는 네네네네네. 말을 들을까봐 본인 스스로 저렇게 계속 보수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도 네네. 듭니다. 또 다른 사진은 이제 이렇게 골목과 주택에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여기는 주거지고 네. 도로입니다. 음. 근데 도로 주차 대란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파트처럼 지하 주차장이나 뭐 5개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도로가에다 저렇게 주차를 해놓으시는데 중요한 건 저쪽 빌라와 빌라 사이를 다 왔다 갔다 왕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들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차 뒤에서 네. 어디 특별하게 앉아서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런데 이렇게 앉아서 따뜻한 햇볕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시죠. 아, 이렇게 사실 이제 어른들이 많이 이동이 힘드시니까 본인의 집 앞에 이렇게 앉고 싶은데 그 공간은 또 주차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쉬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또 준비해준 요 사진도 봐도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완전 숨바꼭질 하듯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앉아 계시다가 네. 이제 건너편으로 집으로 가려고 건너가다 보면 차 사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러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른 걸음이 아니다 보니 지나가는 차들한테 위험할 경우가 종종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이제 문제되는 여러 상황들이 노후화된 주택과 좀 복잡한 골목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라고는 알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거든요. 그쵸. 어떤 방식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네.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들 음,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음, 각 동에는 이 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단장님 아니면 통장님 네. 그분들은 또 동해에서 일을 함께 의논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들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도 있고요. 주민자 지원도 있고요. 네, 그렇죠. 새마을 많죠. 분야에도 네, 네. 있고. 동마다 네, 많아요. 동마다 다 있죠. 있죠. 네, 다 있죠. 똑같이 네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 분들께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네. 우리 동네에 위험한 게 뭘까? 어떤 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각 동에서 보신 분들은 거기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내 동네니까 네, 네, 한번 네, 힘을 네. 합쳐서 돕는다면 저런 위험한 요소들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외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낸 문제를 또 무엇보다 협력해서 맞아요. 소통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음. 하실 수 있는 분들끼리 모여야 그 힘이 더 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행정의 입장에서도 움직이기 좀 더 쉬울 것 그쵸.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소통의 문제일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각자의 그 위치에서 음. 각자의 일들에 충실하고 계신 거예요. 음. 사각지대를 똑같은 취지로 보세요.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자, 네. 불우한 이웃을 돕자, 그리고 독거 노인들을 돕자. 그 음. 취지는 모두가 같아요. 근데 그게 같이 같은 시선에서 함께 뭉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활동을 하면서 함께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개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둘이 움직이는 게 낫고 둘보다는 또 열이 낫잖아요. 네. 한 단체가 움직이는 것보다 각 동에서 함께 소속된 동 그 위원들끼리 함께 움직이다 보면 더 큰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조사하면서 또 느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각자 동과 마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그쵸. 있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그런 거에 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뭐 행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다 동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쵸.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로 또 살펴준다면 더 좋은 우리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이슈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이번에 또 더 느끼신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안전 이슈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하나 봤어요. 네. 그 글에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먼 훗날 지나고 보면 손때에 묻은 추억이 가득한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세월이 흘러 낡고 변질되더라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글에서 느끼는 것처럼 그리움, 애틋함, 추억, 삶. 그게 바로 금곡동 어르신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낡았으니까 이제 새 걸로 바꾸자. 그냥 편리한 게 좋잖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안에 추억도 있고 삶도 있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빨리 맞아요. 그리고 새롭게 음, 좋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젊은 세대들은 또 워낙 빠르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번 우리 동네 안전을 살피면서 또 한 가지 배웠어요. 안전 안에는 정말 많은 소중한 것들이 함께 있구나라는 걸요. 네. 사실 이제 안전은 뭐 사고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뭔가를 큰 이슈가 터졌을 때 막 이렇게 다들 주목하게 되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있었기 때문에 행복도 지켜지고 그렇죠. 소중한 것도 내가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건물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가 삶과 추억도 지킨다라는 그쵸. 것들을 또 저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안전한 동네는 결국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생각도 함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뭘 바꿔보고 뭐 새롭게 뭐를 시도해보고 하는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던 것도 잘 지키면서 그거를 혼자가 아닌 여럿이 지키면 더 따뜻하게 힘을 서로 얻으면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위에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래된 건물들,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또 환경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하지만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거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그 관심, 사랑 아닐까 싶어요. 오래된 건물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삶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 삶을 지켜내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안전 거창한 거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 오늘 안전 이슈인데 뭐가 잔잔한 전형적인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오현정님 얘기하신 이 금곡동의 이야기가 사실 수원의 각 곳곳마다 있거든요. 맞아요. 오래된 빌라에 사시는 어르신들, 우리가 놓치는 여러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청취자분들의 각각의 마을에서도 한번 돌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웃의 안전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우리 동네 안전일기. 지금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땅 속 안전을 이야기하는 오늘도 안녕하세요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동네의 일상 속 안전을 함께 기록하는 시간 우리 동네 안전일기입니다. 오늘은 수원 정자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넌 안전 리더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자동에 살고 있는 김민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약간의 소감과 어떻게 또 재난 리더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너무 떨리고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재난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잖아요. 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참사를 겪으면서 늘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을까? 자연재해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만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던 차에 좋은 기회가 되어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사실 이제 재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쉽게 대하기도 어렵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일상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를 느끼시는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또 그거를 실천으로 어쨌든 참여하셔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일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우리 동네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 동네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그런데 좀 중요한 것들 이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점자 유도 블럭이라고 하죠. 우리 혹시 노란 보도 블럭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매일 강아지랑 산책을 동네를 산책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 자연환경이나 주민 편의시설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네, 아니 재난 리더분들은 다 동네 자랑하고 가시긴 해요. 세금이 이렇게 잘 쓰여지고 있구나. 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요즘에 네. 단풍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설물들이 이제 눈에 하나씩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나름 오지랖이랄까? 네. 혼자 이제 지적을 하면서 걷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네. 산책을 자주 하시는 만큼 이제 그 동네 길은 누구보다도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어요? 지난 방송에서도 주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가로수 옆에 있는 네네, 보도블록들이 맞아요. 울퉁불퉁한 네네. 거.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거는 느끼고 있었고, 이제 그럼에도 더 심각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보게 된 건데 시각 네. 장애인들을 위한 노란 점자 유도 블록이에요. 아, 네네네.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길잡이인데 네. 인적이 드문 곳, 좁은 골목길 이런 등지에서는 관리가 정말 미흡하다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저도 이제 종종 보기는 하는데 그 길을 따라서 얘를 이제 쭉 이어가 본 적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가 잡초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잡초도 있는데 잔디가 나 있어요. 아, 그 잔디는 블럭에. 아, 네. 번식력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적이 드문 곳은 이 잔디들이 아예 덮쳐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네네. 눈을 감고 걸어봤어요. 네네네. 그럼 잔디밭을 걷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그냥 도로가 아니라 흙 네. 잔디밭길을 걷는 것 같은 음. 그 정도로 잔디가 번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음. 하루 이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잔디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관리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네네네.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가로수가 인적이 드문 곳은 가로수가 이제 막 자라잖아요. 네네네네네. 원래 중간중간 전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네네네. 알고 있는데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인도로 넘어왔는데 그게 점자 유도 블록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지팡이를 져요. 네, 제가 또 네, 그래서 네. 그것도 해봤어요. 아, 네네네. 근데 이 지팡이로 짓는데 그 가로수가 이 손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대로 얼굴로 그대로 그 나무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정상인 분들도 앞에 뭐 못 보고 지나가다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네, 하고 막 네,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방비 없이 그 지팡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네.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뭐 잡초나 뭐 가로수가 막는 거는 이제 우리에게는 불편함이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생명을 좀 위협하는 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분들 정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다른 문제들도 있으셨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니까는 그 블록 안에 우리 요즘에 그 킥보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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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전기 자전거 네, 네, 네. 이런 걸 그냥 막 세우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세우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세워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네.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0대나 20대 초반으로 그쵸, 그쵸. 알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세워놨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걷는데 충분하게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게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렇겠네요. 예. 사실 그런 전기 킥보드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위험해서 맞아요. 저게 문제가 되는데 아예 그 위에다 세워놓는 거는 사실 무관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좀 우리가 시정하고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자전거 놓는 거에 대해서 법도 강화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때 점자 유도 블록에 대한 것도 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통행이 네. 방해되지 않도록. 맞아요. 네. 여기서 노래를 또 듣고 더 이야기 나눌까요? 아니, 하나 더? 네. 하나만 더. 네, 네, 얘기하세요.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음. 자꾸 이 노란색 그 보도블록판만 보이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네, 네, 네. 너무 황당한 게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보도블록이 끊겨 있어요. 아, 네. 잘 가다가 갑자기 네네네. 딱 끊겨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그리고 네네네. 그게 뭐 횡단보도 근처도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끊겨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네네네네네네. 분들한테는 어떤 방향 지시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모르는 그분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사인이 있나? 그래서 제가 그런데 주의를 다 봤거든요. 전혀 없어요. 아,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많이 예. 될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다든지 관리 소홀로 그쵸. 좀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다른 얘기들은 이제 노래를 듣고 더 가보겠습니다. 노래 어떤 거 들을까요? 정인의 오르막길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가파른 길이나 높은 산 올라가기 전에 위를 보면 까마득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같이 가는 함께하는 동행인이 있으면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오르막길이 안 보이고 오르막길이 평지처럼 보일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예쁜 노래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노래 이제 우리가 걷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너무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인의 오르막길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안전을 이야기하는 오늘도 안녕하세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자동 재난 안전 리더분과 안전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점자 보도 블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위험 요소들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다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네. 일단 관리 소홀로 점자 유도 블록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망가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킥보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자전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자전거나 이런 자전거들이 그냥 그 노란 보도블록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네. 노란 보도블록이 망가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제가 관찰해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아, 타고 네네네. 다니는 보행이 아니라 예, 네네네. 기구들에 의한 것이고요. 네. 이 성균관대역 음. 그 1번 출구 쪽에 보면은 점자 보도블록이 다 망가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그 철도청 관계자분한테도 여쭤봤어요. 네네. 수리할 거라고 제가 지난 3월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망가지는 건 더 늘어나고 임시 방편으로 덮개를 그냥 덮어놔요. 아, 그러면 무용지물인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 시설에 의미가 없네요. 그 네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거는
자기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거기 앞에는 또 도로는 또 이제 시 권한이거나 이런 예, 건가 예. 보죠. 자기들은 아. 얘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안 네, 해주기 네. 때문에 자기들의 권한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뭐 그냥 간단하게 위험 안내 팻말만 있다고 본인들의 저기 뭐 책임을 다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는 더군다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그 개 훈련하는 아, 네네네네. 그 훈련 안내견 있죠. 네네. 그거를 훈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네. 앉아 일어나 해서 거기를 쓰고 그 있는데도. 기다려주고 하는 게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못 봤어요. 제가 3달 넘게를 3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봤거든요. 네. 근데 점점 망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네네. 아마 그분은 더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옮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사실 안내견들에게 정확하게 그 길의 의미와 이걸 따라가는 걸 훈련해야 되는데 정작 그 길이 없기 때문에 훈련도 불가능할 것 네. 같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길들이 계속 있다면 훈련을 받은 강아지 개라고 해도 그것도 의미가 없을 수 없어지는 있고 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된 유도블록과 댐 관련해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어떤 사고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 분은 파손된 점자블록 구간에서 넘어져서 팔이 골절이 된 적도 있고 네. 또 점자블록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도로를 움직이시던 분이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신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거지만 저희가 뭐 길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네. 숨어 있는 사고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단순하게 뭐 보도블럭이 망가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게요. 일단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네. 지자체라든지 네. 정부기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자체들이 정기적인 점검과 빠른 복구 체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불법 점유물에 대한 신고제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네. 조금 더 네네네. 예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 길이 정말 안전한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마음이에요. 점자블록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네.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배려가 곧 안전이다라는 거를 되게 절실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이런 관심을 꼭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관심이 모여서 사회적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29일이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지내면서 충분히 나에게도 닥칠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좀 더 우리 주변의 안전을 돌아보고 관심과 돌아보는 그런 관심을 갖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회적 참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에 좀 공감이 되고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도 그건 것들을 본인의 주변에서 실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저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아까부터 되게 굉장히 떨려 하셨는데 너무 잘 하셨거든요. 소감 어떠셨는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엉망진창입니다. 아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일단 이 재난안전 리더 교육과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의 작은 힘이 어디에 보태져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깨닫게 되었고요. 관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늘 가까이는 있지만 정작 관심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은 관심이 주의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모든 시간과 가정이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니, 너무 또 이야기도 차분하게 잘해주시고, 사실 누구나 점자 유도불러 이제 뭐 다들 보시거든요. 요즘은 또 워낙 뭐 산책하시는 분, 러닝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행자의 시선이 아니라 시각 장애인의 시각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봤을 때는 다른 요소들을 또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회적 배려 또 약자들을 위한 시선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곡으로 청취자분들께 노래 한 곡 또 선물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저의 팬심이기도 하고요. 아, 네. 신해철의 인형의 기사입니다. 이제 올해로 신해철님이 의료사고로 하늘로 가신 지 10일째이시고요. 또 공교롭게도 올해가 또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더 이상 인재나 사회적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가사 중에 내가 너의 기사가 되어 너를 지켜줄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 약자들에게 누구나 마음이 건강한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기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네. 너무 선곡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습한 지하에서 매일을 버티시는 어르신들, 파손된 점자 블럭 위를 조심스레 걷는 시각 장애인분들, 주차된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오가야 하는 우리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담긴 추억과 애틋함, 그리고 안전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살펴야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추억과 삶을 나누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